안녕하세요. 딱딱한 책 부드럽게 해주는 쌤 헬렌입니다. 자, 오늘은 컬처 메이킹. 자, 여러분 아직 혹시 책 없으신 분들 계시다면, 네, 구매하셔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14장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페이지 수 자체가 사실 조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냥 영상을 너무 길게 가는 것보다는 나눠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4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천천히 계속 같이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책을 펴시면 네, 권력을 딱 보시고 제목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권력이라는 말을 보고서는 뭔가 이 문화 창조 막 이렇게 그런 얘기하고 되게 안 어울리는 단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권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게도 됐고, 또 이 문화와 관련돼서 권력이 어떻게 정말 잘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권력이란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 권력, 혹은 돈을 가지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물질 권력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폭넓게. 그래서 어쩌면은 그냥 다른 것 혹시 시간이 없으셔서 못 읽으시더라도 이 챕터를 읽으시면 권력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확장시키는데 저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권력인데요. 영어로 하면 네, 파워죠, 파워. 파워. 네, 힘인데 이 파워라는 개념이 저에게 또 굉장히 많이 다가왔던 이유는 제 원래 주 전공은 사실 가족치료예요. 가족치료 이론에서는 이 파워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이 파워, 힘이라고 하는 것이 꼭 작용을 하는데 특별히 문제 가정, 아무래도 이제 가족 치료나 가족 상담은 이제 문제 가정을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 가정에서는 특별히 이 파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가족 치료 이론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파워라는 것을 봤을 때 저에게는 더 관심 있게 네, 느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냥 권력이 아니라 이제 문화 권력이죠. 자, 문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저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새로운 문화 재화를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인데 성공적으로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두 개예요. 성공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능력. 강압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네. 권력이라는 말을 쓰면 자꾸 네, 우리가 이제 정치 권력을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힘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힘이 조금 있는 거 이제 그게 조금 더 많이 배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사실 힘이 있는 사람이고요. 이렇게 소극적이거나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좀 목소리도 좀 크고 네, 그러니까 설득력을 갖춘 사람들도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람들을 잘 만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잘 다독이는 사람도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힘이 있는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힘이 있으면 뭔가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제한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압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내놓는 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아무래도 힘이 있으면 더 성공적으로 내놓고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또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 문화 권력 혹은 권력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다 갖출 수는 없고요. 내가 좀 더 힘을 발휘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이제 여기 책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주 유명한 박사님이 아무래도 그분의 학교 뭐 연구실 거기서는 굉장히 힘이 있겠죠. 네, 제자들이 꼼짝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제적인 건 잘 모르세요. 그런데 뭐 투자 설명회 같은 걸 가셨어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전혀 뭐 예를 들어서 이분이 공대 교수님이라거나 네, 혹은 인문학적 교수님이라거나 철학 교수님이라거나 경제 쪽에 어떤 투자 설명회를 가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특정한 어떤 맥락과 환경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과 목소리를 내기가 거의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편하세요? 당연히 내가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더 편안하죠. 그러니까 힘을 가진 사람은 자꾸 자기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만 머무려고 한다는 이제 그런 특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제 성경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성,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바로 권력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세 가지를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돈이나 성은 좀 가시적이죠. 쉽게 말하자면 어떤 성적인 것을 추구한다거나 뭐 돈을 모은다거나 이런 건 좀 가시적인데 권력이 참 어려운 이유, 그러니까 권력이 좀 더 우리를 더 많이 유혹하고 더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이유는 내가 얼마만큼의 권력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측정을 하겠어요? 내가 힘을 얼마나 가졌는지. 이거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권력을 충분히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이게 뭐 계속해서 정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아니 예전엔 저 사람이 저렇지 않았는데 왜 정치 세계에 들어가더니 저렇게 됐지? 그러니까 권력을 한번 맛을 보면 사람이 변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충분히 이 정도면 너무 권력이 만족스러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겠죠. 그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 특별히 이 문화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힘이 세도 내가 원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그 문화가 뭐 다 강압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거는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더 많은 권력을 얻으려는 이제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가족 관계에도 사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자꾸 이렇게 가지려고 하고 힘을 많이 가져서 내가 뭔가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 내가 상황을 나한테 유리하게 가져오려고 평상시에 뭐 이제 권력을 모으는 방법은 상당히 다양한데 뭐 가장 대표적인 건 아무래도 이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거죠. 막 무섭게 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막 무섭게 해서 모든 상황을 나한테 유리하게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좀 역기능적인 가족의 모습하고도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점점 본래의 목적에서 이제 멀어지게 되면서 왜곡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책에 299페이지를 펴시면요. 자, 권력의 유혹은 음흉하다. 충분한 권력을 소유해 본 적도 없고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목적이 수단을 결정하도록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권력 자체를 위해 권력을 비축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권력의 본래 목적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얼마나 많은 예를 우리가 봅니까? 그쵸? 우리는 자신이 창조하고 개발하려는 문화 재화에 얼마나 성실하느냐가 아니라 권력을 소유한 개인이나 집단에 얼마나 접근이 용이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끝까지 다시 읽을게요. 제가 약간 버벅댔습니다. 이 문장을 끝까지 읽을게요. 권력을 소유한 개인이나 집단에 얼마나 접근이 용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중요성을 평가하기 시작한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나 빽 있어. 나 아는 사람 있어. 아주 일반 대중문화를 생각한다면 내가
아주 유명 회사에 소속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 라든지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말이야 이 정치계에 뭐 누구 아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 우리가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내가 이제 그런 권력 집단에 얼마나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느냐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 점을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권력의 문제, 파워의 문제, 교회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잘 다루지 않는 주제죠. 여기서 다시 이야기하는데, 아까 이 세 가지는 성경에 나온 것입니다. 세 가지. 이제 정욕, 성의 것과 이제 돈은 뭐 항상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제 거듭거듭 그 돈을 정말 우상으로 섬기지 마라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이 돈의 문제나 성의 문제는 물론 자주 다뤄지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권력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설교 말씀을 들어요. 그쵸? 그런데 정말 생각해 보니까 이 파워, 힘을 우리가 어떻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선하게 이것을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들어본 기억이 저도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문화 권력의 이제 뒷부분에 청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청직이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유혹 중에서 특별히 파워는 별로 다뤄지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좀 알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뭐 돈도 나쁜 거예요, 성도 나쁜 거예요, 권력도 나쁜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돈은 그것을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지, 돈을 가지지 말라, 그냥 진짜 이렇게 손가락 빨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 결혼관계 안에서 정말 누리라는 거지, 성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이 음란한 문화는 결혼관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것으로 그렇게 규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사실 권력은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제 권력을 잘 사용한 예시가 우리 초반부에 봤었던 그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문화 그 재화를 창조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셨다면, 그 창조할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 있는 힘도 나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돈에 집착할 때, 성에 집착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됐을 때 문제가 되듯이, 권력도 우리 손에 쥐고 흘려보내야 되는데 계속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좀 불분명하니까 막 더 키우고 막 더 추구하고, 그것이 이제 우상이 되었을 때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바벨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적 그 창조적 소명을 그렇게 정말 인간의 교만을 끝까지 보여주는데 사용한 것이 바로 바벨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 우리 이야기에 나왔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이 문화 창조의 일에 동참했을 때 우리가 이 권력을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서 당황하지 않으셨나요? 권력의 내용이 긴데, 특별히 이제 뒷부분의 이야기가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권력 내용은 이렇게 앞부분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책을 읽읍시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